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대세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를 지원받아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러시아군이 패퇴하고 있다는 소리는 거의가 거짓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연전연승했으면 지금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갔어야 맞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특수군사작전을 천명하면서 직업군인과 지원군만 동원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를 섬멸하고 돈바스를 제노사이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흑해 남부로도 전역을 넓혀 마리오폴을 평정하고 헤르손을 점령해 오데사로의 진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리코프, 이지움 등에서 전과를 확대하면서 드니에프르강 동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해 섬멸하고 있습니다. 드니에프르강의 여러 교량도 파괴해 우크라이나군의 퇴로도 끊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내부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는 9만 병력을 동원했는데 5월 6일 기준으로 정규군만 47,719명이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루 평균 754명입니다. 47,719명 가운데 전사가 28,503명, 부상이 16,521명, 포로로 붙잡힌 게 2,695명입니다. 지휘센터는 75곳, 전차는 601대, 보병 전투차가 1,851대, 전술 미사일 지휘소 4곳을 잃었습니다. 야포는 1,103문, 다연장 로켓 268문,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229개, 단거리 방공 시스템 53개, 전투기 145대와 헬기 101대, 무인기 471대 등입니다. 국민방위군은 3,486명이 전투 불능 상태고 국경수비대도 800여 명의 손실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 우크라이나군 포로 2,000명을 잡고 있으며 여기에는 돈바스 주민들을 상대로 싸운 5명의 여단장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러시아 RT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범조사위원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키는 RT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포로들이 조사에 협력하고 있는 덕택에 우크라이나 정권의 범죄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은 저항이 쓸모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기회가 있으면 항복하는 게 현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스트리키는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외국인 고문, 용병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외국인 용병 75명에 대한 범죄 조사가 시작됐고 그 용병들은 영국,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조지아 등 국적이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예로 조지아 국적자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동료 24명과 조지아 국민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적대 행위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군 포로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고문을 비롯한 잔혹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지자, 니콜라이에프에서 잡힌 러시아군 포로에 대해 특수 군사작전의 진척 상황을 캐내기 위해 육체적, 심리적 폭력을 가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스트리키는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면서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의 범죄 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조프스탈의 인질로 잡혀있던 민간인들이 풀려났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들입니다. 더 이상 잡고 있어봐야 여론전에서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베지멘 내 분류 캠프로 이송된 뒤 조사를 거쳐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젤렌스키 키예프 당국이 이제 아무리 꼼수를 부려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민간인 석방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어머니, 스테판 반데라는 아버지란 군가를 부르면서 아조프 대대원들이 버텨봐야 사면초가, 대세는 기울었음을 안 겁니다. 시리아 아이시스를 다룰 줄 알았던 드보로니코프 장군의 작전이 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량, 탄약이 떨어진 것도 영향이 있지만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 내부 발전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아조프스탈 평전 계획을 대체로 5월 9일 전승절에 맞춰 정교하게 실행했습니다. 드보로니코프 장군은 민간인을 방패 삼은 시리아 ISIS를 섬멸할 때도 같은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날짜를 정해 민간인의 피난을 촉구한 뒤 그날이 지나면 인정사정 없이 포위한 것을 섬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리오폴에서는 같은 동족이라는 점을 감안해 민간인 일명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리아보다 훨씬 정교하게 일정을 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아조프스탈에서 백기를 들고 나와서 투항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다급해졌습니다. 민간인 퇴거를 자기 공으로 돌리면서 이제는 아조프스탈 안에 고립되어 있는 전사들을 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조프 전사들을 구하는 외교적 중재는 강대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 같은 발언은 아조프스탈 내부에 미국, 영국의 거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실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war라든지 invasion이란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쟁, 침략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수군사작전이란 푸틴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 유엔에서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동조하는 나라를 무시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편을 제외하면 국제기구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 자원 같은 실물도 없이 종이돈만 찍어내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만 있어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5월 7일 풍경입니다. 전승절 리허설을 구경하는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중 최대 경축일 분위기는 활기찹니다. 서구 세계가 경제 제재를 가해 나라가 휘청거리는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전쟁 분위기도 느낄 수 없고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반전 여론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푸틴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느니 하는 말들은 잠꼬대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로 큰 돈을 버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제재를 가하는 쪽이 죽겠다고 난리인 세계사에 없었던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환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달러 대비 그래프입니다. 지금 세계 최강의 화폐가 러시아 루블입니다. 달러 대비 환율은 러시아 다음에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사우디 리알, 남아공 란드입니다. 중공의 인민폐는 절하됐습니다. 한국의 원은 이보다 더 절하돼 강달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파운드는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 아래로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합니다. 환율 도표를 보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돈이 없어 전쟁을 오래 수행할 수 없다느니, 보급이 안 돼 전쟁은 곧 끝난다느니 하는 이들은 팩트를 무시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부류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러시아는 벌써 여러 번 파산하고 나라가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세계화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신화도 깨지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다극화 세계입니다. 그동안 가졌던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마리오폴의 한 시골 마을 대가족의 훈훈한 풍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의 8명의 손자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대가족입니다. 손자들이 2차 대전을 기리는 전시가요 까츄샤를 연주하면서 합창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저마다 해맑은 표정에 심령의 건강함이 넘쳐납니다. 까츄샤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불렀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는 아주 유명한 러시아 곡입니다. 나치 독일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전승절에 불려지는 대표 곡입니다.
할아버지는 19세기 러시아의 포크송 하로부시카를 멋들어지게 연주합니다. 레드 아미 합창단의 레퍼토리로도 유명하고 테트리스의 테마 음악으로도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러시아에서 심야, 가족이란 단어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국가를 건강하게 존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LGBT, 페미니즘을 배격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본 러시아인들은 화목한 이 대가족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건강, 행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수적 도덕관념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인들 가운데는 옛날에 소련이 공산국가였으니 러시아도 공산국가로 알고 있을래. 그게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편해. 그냥 계속 그렇게 알고 있을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이기는커녕 공산주의보다 더한 파시스트 막장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Мы живы, здоровы, все хорошо.